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충돌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공공외교의 한계라고 할까요? 한류를 활용한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떠한 충돌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충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은 주로 역사랑 결합된 소위 원조 논쟁입니다. 누가 원조인가? 또 하나는 문화와 통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충돌이 한류는 물론 문화 공공외교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문화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중국에게. 양국이 서로 좋은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죠. 먼저 우리가 역사, 전통에서의 충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2012년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식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화민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민족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역사 왜곡,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역사 왜곡이고요. 중국에서는 역사의 재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역사로 중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동북이라고 하는 만주죠. 만주 지역에 있는 여러 왕조들을 중국의 왕조로 재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로 본다면은 발해,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 고조선 또는 고구려 이러한 왕조들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중국은 현재의 중국 영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 영역에 중국 동북지방 만주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조선족도 살고 있고 몽골족도 살고 있고 원래 중국인인 한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선족의 역사,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한족과 소수민족 간에도 예전에는 침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중국이 한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지금 그게 아니라 한과 고구려는 서로 내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부터 더 강화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문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모든 면, 외교 정책까지 관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문화적인 것에 충돌하게 되는데요. 사실 의식주, 문화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복, 김치, 단오절, 단오제, 전통 세시 풍속, 우리나라의 매듭장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중국에서는 이건 중국이 원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 사례를 볼까요? 단오절 논쟁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특히 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 중국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명절도 폐지를 했습니다. 노동절, 국경절, 춘절만 공휴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한국이 중국 문화를 뺏어간 침탈자로 묘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비난도 중국 정부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부 차관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유네스코에 단오절을 본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한다. 근데 단오절은 중국의 것이다. 참 수치다 중화민족에게. 우리 조상들 별 면목이 없다.
저렇게 한국이 강탈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시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을 비롯해서 한국이 강탈해 간다 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고 중국 단오절에는 쫑쯔라고 해서 약간 떡밥 같은 만두 같은 비슷한 걸 먹는데요. 그리고 시인이죠. 지유엔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구런과 관련되는데 이런 데서 모두 다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중국의 비난은 계속됐고 당시는 한식 관련된 대장금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고 중국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시기에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단오절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준비했고 2009년 9월에 단오절 역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중국 단오절과 한국의 강릉 단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한복 논쟁입니다. 이 한복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얘기했다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속국이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화 속국이다 한 얘기가 그 이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문화 속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것은 조선 왕실이 명나라의 하사한 옷을 조선 사람들이 입은 것이다. 당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부터 신하 국가들, 신하들에게 옷을 내리는 것이 일종의 외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복을 입었으니까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은 옷이 어디 옷입니까? 제가 신사복을 입으면 영국의 속국입니까?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한류 팬들이 갑자기 원래는 한국을 좋아하던 한류 팬들이 중국 애국주의에 오히려 더 가게 되면서 또 한국을 잘하게 되죠. 한류 팬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댓글 부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김치 논쟁입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구시보라고 하는 중국의 정부 기관지죠. 사실상 2020년에 11월 29일 날 중국의 사천성 수촨의 파오차이가 절임 배추입니다. 이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으로 국제표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오차이의 한 부분으로서 김치가 있는 것이지 김치가 독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종주국이다. 문화 전파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 우리가 중국이 중심이라고 하는 중외 얘기할 때 중과 바깥 아닙니까? 중국과 주변 아닙니까? 그런 옛날 전통적인 생각이 다시 부활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김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파게티, 축구, 우리 격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 중국이 중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주의 영향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통하는 데도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유래와 연관돼서 김치에 대한 소위 원류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김치는 이미 2001년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의 영문명인 김치, KIM, CHI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표준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가 중국 문화다라고 하는 중국의 중화민족 문화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몽, 중국의 꿈과 연결되고 중화민족이라고 새롭게 만든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그리고 그 55개 소수민족이 바깥에 나가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재외 국민인 우리 한국에 지금 80만 조선족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죠. 우린 동포들로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거 우리 중화민족의 일부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몽골족도 똑같습니다. 몽골족의 유산 중에 이제 하나의 노래인데요. 후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미는 몽골어를 쓰는 사람들, 몽골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투바 공화국이 있거든요. 또 부리아트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있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몽골이 내몽골, 외몽골로 분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내몽골에 몽골족이 있기 때문에 중화민족의 일부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중화민족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시작합니다. 아리랑이 등재가 됐습니다. 2011년에. 한국도 2012년에 아리랑을 등재했고 북한도 2014년에 등재했습니다. 농악무도 조선족이 2009년도 중국 정부가 했고요. 2014년에 한국이 등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역사 문화 전쟁 같은 것이죠. 문화 충돌의 사례들을 보면 중국과는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러니까 문화 공공외교에 있어서 우리 거를 이렇게 알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거를 자꾸만 뺏기는 듯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BTS가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벤플리트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인과 미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세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BTS에 대한 비난과 함께 BTS 팬으로서를 아미를 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균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바라보는 문화, 한국이 바라보는 문화, 거기서의 문화공공외교, 한류 또는 중국의 문화공공외교, 뭐라 그럴까요? 중국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면서 이 문화공공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충돌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양국의 문화적인 균열과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